제가 볼 때는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 자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하.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끄집어낼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옷을 잡고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고 또 윤 전 대통령의 몸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뭐 교도관들이 뭐 10명, 20명 달라붙으면 네. 얼마든지 물리력으로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자체도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특검이나 구치소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정말 강제로 끌고 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끌고 와서 성공했다고 해봐요. 네. 그리고 특검 데려갔어요. 진술 안 할 게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도 특검 측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기록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사실 행사할수록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것이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특검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그 질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데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재판 가서 거기서 또 왜 이걸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이런 것도 쟁점으로 삼아서 재판부도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끌려나가려고 옷을 벗은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설명인 거거든요. 실제로 구치소에서 안 끌려나가려고 옷을 이렇게 굳이 수의를 벗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최초일일 거예요 아마.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뭐 아예 전체 속옷까지 벗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굉장히 네. 특이한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네. 이거 뭐 아마 신체 뭐 체온 조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일단 뭐 본인이 강제 구인 당하지 않으려고 체포영장 집행 막으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전직 대통령이고 강제 구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과연 옷까지 벗는 이러한 것들이 품격에 맞느냐. 그리고 정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윤 전 대통령은 절대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 나가서 뭐 조사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윤 전 대통령의 저러한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그냥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조사받되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이제 특검을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체포영장 집행인데 여러 가지 뭐 구치소 형 집행하는 법률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되면 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걸 가지고 계속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네. 수의를 벗고 누워 있었다랄지 과연 뭐 이렇게 하는 게 완강한 저항을 했다 정도의 그런 표현을 써서 다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정도 발표는 모르겠는데 또 거기서 네 차례 또 강제 집행하려면서 하려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제가 볼 때는 사진 찍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사진 찍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찍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검은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원칙적. 그러면서 자꾸 윤 전 대통령의 어떠한 행동, 행태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떠한 특검의 수사, 체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제가 볼 때는 뭐 근본적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특검도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수용실 내부에 지금 사실 통풍이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정도다. 그 정도로 좀 무더운 상태다. 그래서 꼭 특검이 와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걸 다 양해를 해주던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는데 들어와서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김수민 의원님.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수의를 일부러 그 자리에서 벗은 게 아니라 원래 벗고 있었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사실 확인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통 그렇게 벗고 있다 치더라도 네.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방문을 했을 때는 아하. 사람이 보통 집안에서 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옷차림이 이제 아저씨들 흔히 집에서 좀 더울 때 네. 안방에서 입고 있는 그 옷차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사람이 오면 아무래도 반바지라든지 또 상의라든지 수의가 상하의 둘 중에 하나라도 걸치고 좀 이렇게 사람을 맞는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런 복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강제 구인을 막는 상황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옷차림을 인치를 막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본인도 결국에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왜 특검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근데 특검에서 보면은 처음에 브리핑을 할 때에 수의를 입지 않고 있는 정도로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단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어떤 기자가 다 벗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그 얘기를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엔 두 번째로 인치를 시도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네. 왜 실패했는지 국민들이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다 공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벌써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정원동물이다. 근데 내란 속에는 특검이 영장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원동물이라는 거냐라고 굉장히 약간 비꼬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김계리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과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집행 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같은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국민이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피의 사실과 관련 있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국민이 알 권리라는 것으로 이것들이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김계리 변호사는 아니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그게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피의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김수민 의원님.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럼 왜 체포가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것이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특검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의무가 있다. 네, 그것을 또 기자들도 대변을 한 것이고 사실 어떤 기자가 다 벗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조금 부적절한 질문이었다고는 봐요. 정확하게 어떤 상태였는지 좀 데려가기에도 힘든 그 정도의 노출이었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그래서 좀 미세하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착용, 옷차림 때문에
못 데려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까지는 특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 또 표현했지만 국민들이 많이 가지는 의문이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면회실에서 접견은 왜 그렇게 자주 하는가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살펴보니까 최근 며칠 빼고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구속기간 동안에 2차 구속기간에 따져보니까 19일 동안 40회 접견을 했고 53시간을 접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당 한 2번 정도 평균 2번 접견을 했고 평균 3시간에 가까운 접견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면회실까지 걸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힘이 필요한 일이고 거기서 얘기하고 변호인하고 접견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거기서는 다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조사실로 가는 건 안 되느냐. 조사실에서도 특검 조사실에 다 에어컨 틀어줄 것이고 차에 타고 갈 때부터 이미 틀어줄 텐데 그런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물론 특검이 그걸 또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체 왜 인치를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저희 제목에도 있었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특검 오늘 다시 이윤체포 시도 물리력 행사할 수도 오늘 진짜 물리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속옷 시위 윤석열 버티기 특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한쪽에서는 물리력 오늘 진짜 행사해갖고 끌고 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유 근데 암만 그래도 강제로 끌어낼 방법 없어요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가 진짜입니까? 일단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네. 구치소에 있지 않고 네. 구치소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물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일반적인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네. 뭘 물리를 행사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치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형 집행하는 법률에 보면 네. 뭐 자살을 할지 자해할지 아니면 뭐 교도소 물건을 파손한다랄지 네. 도주를 할지 이런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제력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 체포영장은 어차피 물리력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 물리력 전제하니까 물리력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데 형집행법에 보면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딱 7가지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 자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하.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게 법적인 게 미비하다. 그래서 이걸 뭔가 법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끄집어낼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옷을 잡고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고 또 윤 전 대통령의 몸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뭐 교도관들이 뭐 10명, 20명 달라붙으면 네. 얼마든지 물리력을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자체도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특검이나 구치소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정말 강제로 끌고 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끌고 와서 성공했다고 해봐요. 네. 그리고 특검 데려갔어요. 진술 안 할 게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결과적으로 특검은 원칙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어떤 특검의 어떤 성과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결과는 뻔한데 이제 그런 뭐 논란이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뭐가 딱 맞다 아니다라고 딱 떨어지진 않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정청래 대표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가 되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 둘둘 말아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 체포영장 강제 집행 그냥 하면 됩니다. 법 집행 의지의 문제예요.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커튼이나 담요 그냥 둘둘 말아서 그냥 들고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근데 저희 또 이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수민 의원님. 이거 특검이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뭐 이 진술 거부권
데리고 가봤자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망신주기 아니에요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아마 질문이. 네, 그 진술 거부를 하는 경우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완전히 그럼 거의 같은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 거부 같은 경우는 아예 진술을 하기 전에 질문을 못 하는 것이죠. 근데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도 특검 측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기록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사실 행사할수록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것이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특검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그 질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데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재판 가서 거기서 또 왜 이걸로 진술 거부권 행사했느냐 이런 것도 쟁점으로 삼아서 재판부도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그래도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해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정파적인 거를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도중에 100몇 차례였나 하여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조 전 장관 측에서 아예 진술 거부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다 질문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 검찰이 다 질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사항을 가지고 진술 거부를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다들 지적들을 했었던 거죠. 정파적인 걸 떠나서 법조의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데리고 가서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네. 가서 말을 안 하는 것과 아예 가지도 않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진술을 하거나 말거나 데리고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김수민 위원님. 오늘 다시 재집행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올 것이냐? 이 가능성은 사실 제가 여쭤보면서도 상당히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끌고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끌고 나오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이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아까 소개됐던 네. 기사 내용이긴 한데 근데 거기도 보면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고 또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검사의 지휘를 교도관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좀 지난 주말 금요일에 있었던 일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나 민망한 사건이 벌어지진 않을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